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마케팅 시간입니다. 챕터 11, 챕터 11,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은 곧 유통, 플레이스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챕터 11의 마지막 시간, 인터넷 유통에서의 물류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류의 기본 개념, 물류, 로지스틱스, 물류의 기본 개념 또는 물류는 이제 유통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류는 그야말로 물건의 흐름을 물류라고 합니다. 물류의 기본 개념과 로지스틱스와의 차이, 이런 것을 조금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는 일반적으로 물적 유통, physical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정보 등의 요소로 물자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터넷의 기본 속성인 시간이나 장소를 뛰어넘는다는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류는 그야말로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물리적 그런 제약을 안 받을 수 없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비즈니스 마케터로서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영문 표기는 로지스틱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로지스틱스는 전투 능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창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노력과 자원 조달 과정을 의미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류보다는 조금 더 넓은 용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류라는 용어는 통일해서 동일한 개념,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같다, 이런 전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 로지스틱스 관리 협의회가 있어요. The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합치시킬 목적으로 원초 지점으로부터 소비 지점까지 원재료, 제공품, 최종재의 보관 및 관련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합치시킬 목적으로 원초 지점, 최초에 있는 지점에서 소비 지점, 소비자가 지정하거나 소비가 일어나는 지점까지 무엇을? 원재료, 제공품, 뭔가 만들어낸 거죠. 최종재, 최종적으로 사용할 재료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행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 자,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제작된 상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원초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실제 수행을 하고 통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 정도를 통제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바로 로지스틱스라고 정의한다, 말한다 라는 것이 미국 로지스틱스 관리협의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유럽 로지스틱스 협의회도 있어요. The European Logistics Association 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장의 욕구를 최소한의 비용과 자본을 사용하여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과 유통을 통해 개발과 구매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재화의 흐름을 조직, 계획, 통제, 실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장의 욕구,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비용과 자본을 사용, 최소한의 자본과 많은 걸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경제적이거나 우리가 기업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접근 방법으로 봐야 되겠죠. 최소한의 비용과 자본을 사용하여서 만족시킨다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뭐 저품질을 하거나 수량을 적게 가져가거나 어떤 통과해야 되는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족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산할 때도 그렇고 유통, 보내줄 때도 그렇고 이거를 통해서 개발과 구매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재화의 흐름,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 제공품, 최종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화의 흐름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실행하는 것.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하고 이행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조직,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자원을 계획하고,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움직이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얼마만큼 하고 누구는 저만큼 해서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자, 지금부터 움직여라. 이런 통제,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로지스틱스라고 한다라고 유럽 로지스틱스 협의회에서 정의했습니다. 자, 이 정의는 알아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통의 이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류의 전략적 의의가 있는데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원가적 요인과 차별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물류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어요. 자, 마이클 포터 기억나시죠? 경쟁론, 경쟁 전략, 이것을 창안한 분인데요. 이분이 경쟁 우위, 경쟁에서의 이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원천, 그 근본적인 경쟁력의 원천을, 원가적 요인, 차별적 요인이 있는데 이 원가와 차별에 있어서도 어디도 중요하다? 물류도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와 물류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자상거래와 물류기업의 변화는 기존 유통망에 비해서 전자상거래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배송 서비스 실현, 그리고 저비용 물류구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배송 서비스, 저비용 물류구조, 이것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 그리고 저비용 구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물류라는 게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배송 서비스, 그리고 저비용 물류 구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판매되면 물리적으로 전송돼야 되고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은 물류 유통의 실행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 추적 서비스라든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호작용적인 유통과 쇼핑,
이런 것을 통해서 소매업자에게 들어가게 될 비용에 전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성장과 더불어 물류 서비스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품질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이걸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 업체가 대형화돼야 되고 전문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류 업체가 소형화하고 전문화하지 못하다면 누구한테 배송을 맡겼는데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심지어 식품의 경우에는 변질이 되거나 이러면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착안하여서 접근한 비즈니스가 바로 마켓컬리가 되겠습니다. 왜요? 식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재료가 배송돼야 된다는 기회 요인에 포착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송에 주력을 한 것이죠. 우리는 신선한 제품을 소싱하는 게 경쟁력이다가 아니라, 신선한 제품이라는 것은 이미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신선하게 배송하는 것이 기회 요인이고 차별화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마켓컬리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장 점유, 신선식품의 공급업자로서 빠르게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류혁신기법과 첨단 물류정보 시스템으로 재무장하고 물류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여서, 제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가치사슬상의 물류 활동을 통합해서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를 지향해 나가자. The Third Party Logistics 제4자 물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거래하는 업체, 나나 우리 거래 업체가 제공하는 물류가 아니라 어떤 물류요? 전문화된 업체한테 완전히 의뢰하는, 나와 공급업자 간의 일자, 이자가 아니라 제3자, 우리가 모르는 제3자가 공급하게 하는. 왜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전문업체에게 맡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 물류의 혁신 또는 물류 품질의 재고, 높인다는 거죠. 물류 품질의 재고를 꾀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접근해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기업이 다소 중소기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반대로 아주 대기업이다, 그러면 제3자 물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물류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롯데, 이런 대기업에서는 직접 물류 창고를 자기들이 소유를 해서 직접적인 물류 조직을 운영하면서 물류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물류 기능은, 물류의 기능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운송, 두 번째는 하역, 세 번째 보관, 네 번째 포장, 5번째 정보.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은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역은 뭐예요?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 자, 육상에서의 하역, 해운에서의 하역, 항만, 물류.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하역들이 존재해요. 하역, 그러니까 내리는 거, 물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인도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관은 우리가 하역을, 물건을 배송하거나 주문 올 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한 번의 이벤트로 하역을 하고, 그래서 출하할 때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조금씩 맞춰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관리 활동은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원래 내용물의 변형이나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더 관리상의 목적을 위한 포장도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주기 위한 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장이라는 것은 이 물류 과정에서의 본 재화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보는 뭐냐면 물류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 다른 정보 시스템들하고 공통되는 점은 많은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주문받은 상품을 신속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물류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가 새벽 배송, 우리 가끔 예능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같은 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새벽에 분류 작업을 하고요. 또 다른 하역이죠. 분류 작업을 하고 소매 물류 택배 차에다 싣고 그다음 배송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때 어디에 뭐가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자, 물류업체 정보 기능. 여기서 또 등장하는 키워드가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류정보 시스템까지 하면 우리가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을 맞출 수 있는데요. 물류정보 시스템의 개념은 기획하고 통제하는 기능,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고객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류정보 시스템이란 정보 주체 간의 수, 배송, 포장, 하역, 보관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관리 차원에서의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지원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다시 물류정보 시스템이란 정보 주체 간 수, 배송, 포장, 하역, 보관 등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관리 차원에서의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지원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물류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체적 물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복잡한 얘기는 일단 들으셨고요. 자,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자, 어떤 상품을 언제 누구한테 배송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하역을 해야 되고 출발을 시켜야 되고 도착을 시켜야 될지를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취합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한 행동 체계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보기 쉽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몇 번 화물을 언제 어디에다 실으십시오라는 정확한 명령을 추출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제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류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물류정보 시스템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상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같은 상품도 아주 수량이 많고 가야 될 배송지가 넓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정보들이 엉키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수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 처리 시스템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류정보 시스템의 기능은 기획하고 통제하는 기능, 조정하는 기능, 고객 서비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물류정보 시스템은 이 자체만으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정도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터넷 마케팅 시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소개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친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물류관리 시스템에는 물류 계획 시스템이 있고요. 조달 물류 시스템이 있고, 생산 물류 시스템이 있고, 판매 물류 시스템이 있고, 물류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보 시스템의 하위 구조로는 ERP, POS, SCM, EOS, EDI 이런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용어는 SCM, 뭡니까?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공급, Chain 사슬, Management 관리, 경영. 이게 뭐라고요? 물류의 공급 체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SCM. ERP나 POS나 EOS나 EDI보다 중요한 용어는 바로 SCM이다. Supply Chain Management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소비자 편의성 챕터 1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